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2월 2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모습 보고 계십니다. 현재 영하 2도에서 방금 영하 1도로 살짝 1도 올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영상 5도로 예보됐습니다. 아직 수도권과 강원 영동,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다행히 오늘 전국에 건조함을 달래주고 산불을 막아줄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산불이 싹 다 진압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장중 5,930선을 돌파하며 이제 코스피 6,000 시대가 열리느냐 하는 기대감을 높였는데, 자, 오후 들어서 상승분을 반납하며 결국 0.65% 오른 5,846.09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도 사상 최고치 경신에 도전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1억 공천원금 의혹으로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제출된 강선우 의원이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게 될지 결정될 전망입니다. 자, 오늘 본회의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느냐, 즉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느냐 결정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면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죠. 중앙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국정조사 추진 의원 모임, 이른바 공취모 출범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새 과시 움직임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수용하기보다 정면 반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앙일보가 이걸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오히려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국정조사 추진 동력을 키웠다고 주장하며 내부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공취모 소속 한 중진 의원이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시민 작가가 때려주어서 오히려 국정조사에 탄력이 붙었다며 공취모에는 친문도, 친명도, 친청도 있다. 개파 모임은 프레임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어준 총수로 대표되는 1세대 장외 스피커의 영향력이 약화된 배경에는 당내에서 제기된 상황 정치에 대한 반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김어준 총수 등이 이재명 정부 초기 당내 여론 형성에 깊이 개입하며 영향력을 행사하자 정치권과 지지층 내부에서 피로감이 누적됐고, 이를 계기로 뉴 이재명 지지층이 기존 스피커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특히 명청 갈등 국면에서 김어준 총수가 정청래 대표 입장을 주로 대변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친명 지지층의 반발이 커졌고, 과거 과격 발언 논란까지 겹치면서 권위가 흔들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틈을 타 대한 스피커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세력을 넓히며 기존 장외 여론 주도 구조에 균열이 생겼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일보의 평가였어요. 자,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무산은 당내 지지층 사이에 인식 충돌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전통 지지층이 민주진보 진영 단결을 당연한 기치로 받아들이며 합당에 우호적이었던 반면에 최근에 유입된 새 지지층은 이념보다 실용, 정치적 성과를 중시하면서 합당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이죠. 특히 조국 대표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세대와 경험의 차이가 갈등을 키웠고, 지도부가 이를 조율하지 못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당이 더 이상 단일한 정체성의 지지 기반이 아닌 서로 다른 정치 인식을 가진 집단으로 분화됐음을 드러냈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는 유권자층이 민주당 지지층으로 이렇게 묶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당내 통합과 조율의 숙제가 남겨진 셈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였고요.
채널A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문 기사는 아닌데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실시한 광역단체장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초반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현역 단체장을 보유한 인천, 강원, 충북, 대전, 충남, 부산 등에서도 민주당 후보에게 뒤지는 흐름이 확인됐고 경기, 호남, 제주까지 포함해서 전국 14곳 중에서 9곳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점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울, 울산, 경남은 여야가 박빙승부를 벌이며 최대 격전지로 꼽혔고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 강세가 유지됐다는 것입니다. 아직 후보 확정 전 가상 대결이기 때문에 이대로 선거 결과가 굳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본격 공천 경쟁과 함께 판세 변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무부 등 전통 외교 라인을 배제하고 측근 중심의 비공식 외교를 강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친구 스티브 윗코프와 사위 제러드 쿠슈너가 외교 전문가 없이 이란 핵 협상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동시에 진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서 외교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공식 직함이 없는 쿠슈너의 협상 참여는 사위죠. 쿠슈너의 협상 참여는 인맥 외교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대사직 공석이 절반을 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측근만 신뢰하는 트럼프식 외교가 미국의 외교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TV 뉴스는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TV 뉴스 리뷰로 이어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3일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과정에서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이후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 분쟁 ISDS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해 손해를 봤다는 건데 2023년 당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재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법원은 한 차례 소를 각하했지만 항소심을 거쳐 마침내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말에도 국회에 모여 의원총회를 열었던 더불어민주당. 대법관 증원, 재판 소원제, 법 왜곡죄를 담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법개혁 3법 또한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기간 안에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대법관은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고 재판도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에 포함되며 잘못된 법령을 적용한 판검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처벌 대상 행위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며 위헌 논란도 불거졌지만 수정하지 않고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법 왜곡죄가 운용이 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도 그 추상성이 굉장히 강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 2곳이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사건을 배당받으며 본격 가동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은 대법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추천된 윤성식 재판장이 있는 형사 1부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은 형사 12-1부가 맡기로 했습니다. 핵심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아직 항소장이 접수되기 전이어서 배당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기한은 26일까지.
내란 특검은 항소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수사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변호인단은 항소 포기 의사는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1,6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14일 다주택자가 내놓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41억 9천만 원으로 매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 심사 단계로 직전 신고가와 비교하면 5억 원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다주택자도 있고 또 연세 드신 1주택자도 이제 좀 팔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시면서 한 2, 3억 정도 낮추기는 했고요.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재개 방침을 밝힌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크게 늘었습니다. 가격 상승폭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주 강남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한 달 전 상승률 0.2%와 비교하면 사실상 상승을 멈춘 상태입니다. 서초, 송파, 용산구 등 다른 주요 지역도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습니다.